이거야. 이게 위상이야. 셰시코 뉴캐슬 선택하지 않고 맨유 결국 선택하면서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 와 진짜 드디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드디어 맨유의 백인 공격수. 근데 진짜 셰시코 만약에 맨유 오면 이게 얼마만에 백인 공격수야. 호일룬도 백인이라고요? 걔는 그냥 백인이죠. 공격수가 아니잖아. 아니 제가 백인 공격수 아니 백인 공격수라고만 했잖아요. 호일룬은 그냥 백인 끝. 아마 맨유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은데 지금 몇 시간 내에 히어리고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물론 이제 가격이랑 관련해서 CCBB가 있긴 한데 가격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제 적정 가격이라든지 8,500만 유로 오버페이라고 했던 거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오늘 해볼 이야기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셰시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오늘자 소식으로 해당 소식이 가장 먼저 떴습니다. 온스테인보다 이 친구가 빨랐는데 썰리라는 맨유 ITK입니다. 이 친구가 이번 이적 시장에 타율이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원래 맨유 ITK라고 하면은 끼케바야 머페티어즈 이 정도였는데 썰리가 그래도 이번 이적 시장에 괜찮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일단 온스테인보다 먼저 해당 소식을 띄웠고요. 맨유 셰시코 영입 근접 그린라이트 매우 임박. 이 소식 이후에 온스테인발 소식, 맨유 라이프치히의 벤자민 셰시코 영입 임박. 와 진짜 결국 셰시코가 뉴캐슬 대신 맨유를 선택하면서 맨유의 셰시코 영입 임박까지 띄운 데이비드 온스테인인데, 전문 한번 보면 이것도 좀 웃기더라고. 일단 맨유가 셰시코 영입 성사 직전에 두고 있는데 뉴캐슬이랑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뉴캐슬이 첫 제안이었죠. 7,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8천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일단 500만 유로 인상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맨유가 7,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비드를 했어요. 근데 뉴캐슬이 이렇게 인상한 이적료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제 한 번 더 너무 셰시코 영입하고 싶고 이게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맨유가 오퍼를 때린 이후에 한 번 더 또 상향 오퍼 8,250만 유로 플러스 250만 유로 상향 오퍼를 했는데, 정리하자면 뉴캐슬 초기 오퍼 7,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거절당했죠. 뉴캐슬 2차 오퍼 8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이게 500만 유로인지 1,000만 유로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이 정도 오퍼를 했는데 해당 오퍼는 일단 라이프치히가 받진 않고 유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맨유가 초기 오퍼로 7,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오퍼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왜냐면 뉴캐슬 해당 오퍼가 당연히 맨유 오퍼보다 이미 높잖아요. 원래 뉴캐슬 이전의 오퍼가 맨유가 최종 오퍼 때린 거보다 가격이 더 높으니까 이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뉴캐슬이 3차 오퍼를 했다는 소식. 이게 이제 고정 이적료를 더 높여주면서 8,250만 유로 플러스 250만 유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와 뉴캐슬 이 정도까지 노력했는데 셰시코가 맨유 오는 게 와 괜히 좀 뉴캐슬이 좀 안타까워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셰시코 마음 돌려보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셰시코가 맨유를 선택한 게 진짜 뉴캐슬 팬분들께 괜히 죄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셰시코가 왜 뉴캐슬보다 맨유를 골랐나요? 진짜 위상 하나 때문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주급도 뉴캐슬이 맨유급으로 맞춰준다 했어요. 심지어 뉴캐슬 챔스도 나가지. 그리고 지난 시즌 5등이었다 보니까 이번 시즌 당연히 맨유보다 순위 높을 가능성이 더 높지. 주급도 맨유급으로 맞춰주지. 이런 상황에서 셰시코한테 맨유가 더 낫다고 말할 만한 게 거의 없거든요. 진짜 그냥 위상 덕분인 거야. 진짜 퍼거슨 영감님, 와 진짜 퍼거슨 영감님 진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다 땡큐 보스 하십시오. 진짜 감사합니다 영감님 덕분에 지금 10년을 먹고 살고 있는데, 10년이 뭐야, 앞으로 몇십 년도 더 먹고 살 수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괜히 뉴캐슬이 좀 처량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뉴캐슬이 할 만큼 했어. 뉴캐슬 심지어 오퍼에까지 구단에게 주는 이적료까지도 맨유보다 훨씬 더 높게 맞춰줬잖아요. 모든 노력은 다 했는데 셰시코가 맨유를 선택한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말도 안 돼. 진짜 이런 억가가 없다니까요. 뉴캐슬 팬들은 진짜 이번 이적 시장이 재앙이야. 심지어 지금 영입한 엘랑가마저도 쿠드스라든지 은베모를 못 데려와서 엘랑가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 영입생마저도 지금 탐탁치 않은 상황이고 뺏길 선수들은 싹 다 뺏기고, 그러니까 심지어 엘랑가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 다른 매물들에 비해서 좀 더 비싸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니까 그냥 뉴캐슬 저는 그래도 꽤 좋아하는 팀인데, 특히 이번에 수원 박승수 선수 뉴캐슬 가면서도 좀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팀인데도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런 재앙이 이번 이적 시장에 발생한 게 괜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랬던 구단 간 구단 이적료 협상이 있었고요. 온스테인 소식 계속 가보자면 이렇게 뉴캐슬이 셰시코 비드액을 올린 것과 별개로, 그러나 셰시코는 맨유로 가고 싶어 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 뉴캐슬, 라이프치히, 맨유 이를 인지하게 됐다. 셰시코의 결정은 상황을 맨유 쪽으로 기울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맨유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현재 셰시코와 개인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클럽 간 합의는 아직 없긴 해요. 이게 이적료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로 될 거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총액 8,500만 유로 이 정도 가까이에서 되긴 하겠죠. 이미 맨유가 7,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맨유가 비드를 넣은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서 뭐 쿡해봐야 뭐 7,500만 유로에서 고정금액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에드온이 좀 더 떨어진 이 정도 금액, 대충 뭐 지금 현재 맨유 비드액이 이 정도니까 여기에서 한 8천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해당 이적료 사이에서 거래가 되겠죠. 바로 해당 이적료로 거래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라이프치히가 뭔가 조금 더 요구하면 뭐 보드진이 맞춰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저는 이미 지금도 오버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500만 유로 고정금액 이거 이적료로 최대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뭐 일단 온스테인발 해당 소식뿐만 아니라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 맨유 셰시코와 완전한 합의 도달, 개인 합의죠. 2030년 6월까지. 근데 아마 이게 2030년 6월까지라고 하는 게 5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까지 맨유가 거의 모든 선수들을 이렇게 데려왔기도 해서 셰시코는 맨유에 합류하기 원하며 다른 클럽에 가고 싶다 이런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와 맨유 간 대화, 이적료 협상은 계속 될 거라고 하고, 일단 로마노발 소식으로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고 온스테인도 개인 합의 완료되었다는 걸 은연중에 내포하기도 했고, 그리고 개인 합의 관련해서 주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높은 확률로 푸냐 은베모급 주급, 원래 기존에 셰슈코가 라히프치히에서 재계약 이후 받는 주급이 10만 유로에서 20만 유로 사이 이 정도였어요. 대충 하나로 따지면 1.5억에서 3억 사이죠. 이게 갭이 너무 클 수도 있는데 셰슈코가 5년 계약이라고 치면 첫 시즌엔 1.5억, 두 번째 시즌엔 2억, 세 번째 시즌엔 뭐 2점 몇 억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딜을 체결을 했어서 셰슈코의 주급은 일단 이 정도였다는 거. 그래서 일단 재계약하고 첫 시즌이니까 한 1.5억에서 2억 이 정도였겠죠. 이 정도 주급이었기 때문에 맨유에서 받는 주급은 3억 이쯤, 그냥 3억에서 뿔만 몇천만 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딱 쿠냐 은베모급 주급이에요. 그래서 주급도 막 엄청 비싼 금액까지는 아닌 것 같아. 셰슈코 주급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계약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30년 6월까지, 여기에 1년 연장 옵션 이렇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도 로마노가 2030년까지 계약 이렇게 말했긴 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계약 기간이고 1년 연장 옵션까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맨유 선수들 영입할 때 모두 다 5 플러스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은베모든 쿠냐든 뭐 예전에 다른 선수들이든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항상 5 플러스 1년 계약을 해서 셰슈코도 2030년 6월까지의 1년 연장 옵션까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 정도의 개인 합의, 로마노발 소식뿐만 아니라 제임스 더커발 소식, 셰슈코 맨유 선택했고 맨유의 공식적인 움직임을 기다린 셰슈코였기 때문에 또다시 거절당한 뉴캐슬. 결국 뉴캐슬은 셰슈코 딜 관련해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적료는 이적료대로 싹 다 올려주고 심지어 셰슈코의 선택까지 못 받고, 셰슈코든 라이프치히든 맨유가 비드를 할 때까지 결국 뉴캐슬을 놓아주지 않으면서 뉴캐슬이 상향 오퍼 하는 거 계속 그냥 받아만 먹고 있었던 거잖아. 참 뭔가 뉴캐슬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같아요. 아니 여기 3명도 너무 화나게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뉴캐슬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뉴캐슬 팬들은 억장 무너지는데 이 3명 싹 다 그냥. 그리고 또 해당 제임스 더커 소식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썰리, 이번에 셰슈코 사과 관련해서 거의 탑급의 공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썰리발 소식 좀 더 보자면, 썰리 단독 마크 셰슈코가 메디컬 및 공식 계약 체결을 위한 맨체스터행 준비 완료되었고 뉴캐슬 경쟁에서 100% 아웃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경쟁자도 빠진 상황이고 맨유밖에 셰슈코 입찰자가 없는 현재 상황에 메디컬 및 공식 계약 체결 위한 비행기 준비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진짜 빠르면 몇 시간 내에도 히어리그가 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보드진 칭찬을 하기 위해서 해당 소식을 가져왔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구단이 원하는 자신의 역할을 듣고 맨유 이적을 선택한 셰슈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셰슈코가 맨유 위상 보고 맨유 오는 거니까 맨유가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컸을지라도 이렇게 보드진이 노력한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짜증나는 게 쿠냐도 그렇고 은베모도 그렇고 무슨 맨유가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운 좋아서 단지 그냥 예전에 트로피 많이 따고 그렇게 위상 높여놨기 때문에 선수들이 맨유를 좋아해서 맨유는 운 좋게 꿀 빨면서 좋은 선수들 영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맨유 위상 높아가지고 선수들이 오는 게 크겠지. 근데 그런 것까지 오케이인데 맨유 보드진의 노력 자체를 아예 폄하시키려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무시하면 절대 안 되지. 맨유도 선수들에게 다 접근해서 프로젝트 다 설명하고 선수 설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셰슈코 이적료가 좀 펌핑된 거에 비해서 맨유 보드진 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셰슈코 이적료 올라간 것도 결국 뉴캐슬 때문에 올라간 거고, 맨유 보드진이 뭔가 이렇게 셰슈코 이적료가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에서 손을 놔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셰슈코에 올인을 했어야 됐고, 결국 이적 성사시킨 것 같아 보이니까 해당 부분은 되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양 구단 모두 대면 미팅 진행했는데 뉴캐슬도 셰슈코 측과 대면 미팅 진행하고 맨유도 이렇게 셰슈코를 설득하고 했는데 셰슈코는 맨유를 선택했죠. 셰슈코 이적료 총합 패키지 8,500만 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셰슈코 가치평가에 비해서 오버페이는 맞는데 상황이 만든 가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영입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셰슈코를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이제 구단 간 구단 합의하면서 최대한 뭐 3분할을 넣든 애드온 금액을 높이든 고정 이적료를 줄이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 최대한 노력하면서 이 가격에서 최대한 낮추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 가격 정도의 기준이 생겨버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셰슈코 포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보드진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긴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영상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저희 잊고 있었던 게 있죠. 셰슈코가 영입되면 그 다음은 뭐다? 뭘까요? 삼선. 삼선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소식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자면 굿바이 호일룬. 좋은데 가서 꼭 성공해 일루나. 잘 가세요. 자, 사무엘 러커스발 소식이죠. 구단 내부 기자다 보니까 그래도 꽤 공실력을 가지고 있는 소식이고, 셰슈코가 맨유로 이적할 경우 호일룬 본인이 맨유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루나, 그러게 제이 왔을 때 좀 나가지 미리. 이렇게 좀 파국으로 갔어야겠니? 일루나, 인테르가 너한테 관심 가졌을 때 좀 가지. 왜 괜히 파국을 만들려고 해. 아유 진짜. 일단 호일룬도 해당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호일룬이 이거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어도 맨유가 깔끔하게 셰슈코 이적료까지 낮출 수 있었잖아. 맨유가 셰슈코까지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너가 이거를 셰슈코 이적 이렇게 확실하게 뜨니까 이제야 이런 걸 느끼면 어떡해. 좀만 더 일찍 느꼈어도 셰슈코 딜에 싹 끼워 넣으면서 셰슈코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라젠발이 오히려 호일룬을 원했었죠. 실제로 맨유와 라이프치히와 대면 미팅을 할 때 라이프치히 측에서 그래 셰슈코 딜에 호일룬 넣어줘, 호일룬 우리에게 줘,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호일룬이 이적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해당 딜은 무산되었다고 하죠. 아이고, 그래도 긍정적인 게 호일룬이 이렇게 본인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는 걸 느낌과 동시에 와우 안토니오 비티엘로 AC 밀란 1티어 0티어 마이너스 1티어 극급의 공실력을 가지고 있는 AC 밀란 전담 기자고요. 안토니오 비티엘로발 소식으로 AC 밀란 호일룬 영입 옵션이 포함된 임대 영입 추진 중. 이게 어디냐 진짜로. 의무이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단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행복하긴 해. 선택적 이적 옵션이라고 해도 일단 주급 덜 수 있고 호일룬이 나쁘지 않은 성적 보여주면 완전 영입도 될 수도 있고, 다시 맨유로 돌아온다고 해도 호일룬 AC 밀란에서는 지난 시즌 맨유보단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탈란타에서도 세리에에서 잘했던 폼 보여줬던 게 있으니까 지난 시즌에서 맨유보다는 호일룬이 세리에 가서 더 잘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다음 시즌에 팔 때 좀 더 괜찮은 팀들 오퍼 올 수도 있고. 그래, 이런 소식이 어디냐. 일단 AC 밀란 호일룬 임대 영입 이적 옵션 포함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해당 소식뿐만 아니라 마테오 모레토발 소식. 마테오 모레토도 AC 밀란 뿐만 아니라 세리에 쪽에서는 넘사급의 공실력이니까 100% 믿을만한 소식이고요. AC 밀란 내 모든 사람들이 호일룬을 좋아한다.
그래 가라 제발. 이게 셰슈코가 맨유에 오게 된다면 호일룬 본인을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긴 해요. 다음 시즌 맨유가 유럽 대항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몇 경기 하지도 않는데 셰슈코 닭주전일 게 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호일룬을 위해, 호일룬이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적을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어차피 후보일 것 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를 거의 못 뛸 수도 있어요. 지르크지가 2순위일 수도 있어.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일룬이 그래도 경기는 뛰어야지. 그래야 월드컵 나가지. 맨유에 있으면 너 진짜 월드컵 못 뛸 수도 있어 일룬아. 맨유에서 거의 못 뛰면 월드컵 명단에서 제외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일룬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적을 하면서 경기를 어느 정도라도 뛰는 게 100번 1000번 낫죠. 맨유 입장에서도 호일룬 지금 잔류한다 해도 어차피 경기 출전 시간 많이 못 주는데, 그러면 다음 시즌 일룬이를 판다고 해도 훨씬 더 가격이 낮아질 텐데, 단순 임대라든지 아니면 선택적 이적 옵션이 달린 임대라든지 그런 거더라도 일룬이를 내보내는 게 맨유 입장에서도 100번 1000번 낫죠. 그래서 일룬이는 아쉽지만 뭐 지금 AC 밀란 링크 짙게 떴으니까 여기로라도 가든, 아니면 지금 그 뉴캐슬 스트라이커가 급하다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건 장난이고요. 죄송합니다 뉴캐슬 팬분들. 이게 그 뉴캐슬 잭슨도 욕을 뒤지게 쳐먹는 상황인데 호일, 죄송합니다. 장난 한번 쳐봤고요. 근데 냉정하게 뉴캐슬 행복회로 돌려보자면 이번 시즌 이삭 플러스 위사 영입 정도? 이렇게 어찌저찌 진행하고, 대신 이삭한테 신사협정 같은 걸 제안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번 시즌 너도 잔류해야 되지 않겠냐. 뉴캐슬 스트라이커가 없는데 널 어떻게 내보내주냐. 대신 이번 시즌 잔류하고 다음 시즌 나가면 1억 5천만 파운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너 내보내주겠다. 이런 식의 신사협정? 이런 걸 제안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삭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뉴캐슬에 잔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내년에 월드컵 나가려면 태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열심히 뛰어야죠. 물론 이거랑 별개로 아직까지도 이삭이 리버풀로 갈 것 같다는 게 정배 같긴 한데, 뉴캐슬 입장에서 행복해로면 이것도 막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까진 아니니까 그냥 이삭 한 번 더 최대한 노력해서 잡아두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뭐 일단 호일룬은 이렇게 이적을 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것 같아 보이는데, AC 밀란 계속해서 소식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AC 밀란이 원래 누네스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잖아요. 누네스에는 뭐 AC 밀란, 나폴리 이런 팀들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누네스는 사우디 히어리고가 떴죠. 그래서 AC 밀란도 누네스 영입을 포기했는데 스트라이커 한 명쯤 더 영입하길 희망하니까 맨유가 호일룬을 구매 옵션이 포함된 임대로 보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해당 소식이랑 거의 비슷한 소식이죠. 호일룬도 셰슈코가 오면서 나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생겼다는 거. 그래서 셰슈코가 지금 맨유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진짜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있는 와중에 지금 바로 맨유 확정이 떠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적료도 아마 패키지 총합 8,500만 유로 이하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7,500만 유로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셰슈코가 맨유로 올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개인 합의 완료되었고 구단 간 합의도 거의 문제가 없어서 웬만하면 오늘 내일 중으로 확정이 뜰 것 같아요. 그렇게 확정이 뜨게 된다면 이제 호일룬 선수도 진짜 안타깝지만 라커룸 짐을 싸셔야겠죠? 유니폼이랑 정리도 다 하시고 짐 정리랑도 다 마무리 지으시고, 호일룬 선수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좀 나가는 쪽으로 서로 이제 웃는 얼굴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일룬 선수도. 호일룬도 이렇게 셰슈코가 오면서 맨유를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맨유 팬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호일룬 방출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혹시나 삼선도 너무 이게 욕심인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삼선, 그리고 가르나초 방출, 그리고 산초 안토니 방출인데 남은 게 아직까지도 좀 많긴 해요. 그래도 오늘자 소식으로 맨유 팬 입장에선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계속 좋은 소식들이 뜨길 기대하면서 셰슈코 확정 소식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